예전에는 미래의 에너지라고 불렀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오늘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음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뭐랄까 예비 선수가 아니라 당당한 주전 선수로 등극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것만 보세요. 무려 1819테라와트시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통적인 에너지 강자였던 석탄의 증가량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시장의 주인공이 바뀐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하필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뜨는 걸까요? 이 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예요. 계속되는 국제 분쟁을 보면서 이제 에너지를 남의 나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AI 혁명입니다. 이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수요를 뭘로 채울까요? 여기서 태양광과 풍력이 환상의 짝꿍처럼 등장합니다. 태양광은 속도가 장점이에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빠르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죠. 단거리 선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반면에 풍력은 규모로 승부합니다. 한 번 지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죠. 마라토너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이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그 글로벌 파워 게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은 정말 말 그대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한번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요. 그 절박함에서 나온 대책이 바로 리파워 EU 계획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에너지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이 화석연료 의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매년 얼마를 투자하는지 보세요. 6,600억 유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이 문제가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바다 건너 미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덕분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지도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곳들이 소위 레드 스테이트, 즉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돈이 되는 경제의 문제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3020 기획인데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멉니다. 그야말로 야심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겐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에너지 섬이라는 점이에요. 유럽 국가들처럼 전기가 부족하면 옆 나라에서 빌려오고 남으면 팔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목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렵지만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서남권이나 제주도에서 이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들이죠. 네, 앞서 말한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이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건 바로 기술입니다.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 바로 기술이죠. 신재생에너지,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변덕이 심하다는 거.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담아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남는 건 이 ESS라는 배터리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까 저장해둔 전기를 꺼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태양광 발전소도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이렇게 태양광이랑 ESS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환경 때문에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싸서 쓰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에너지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발전소 몇 군데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건물마다 전기를 만들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똑똑한 기술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힘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땅속에 많이 가진 나라가 힘이 셌죠. 하지만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새로운 강자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전히 땅속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 자원을 대체할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일까요? 21세기의 새로운 경쟁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